인도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라는 글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5쪽을 펼쳐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다른 문화의 소비가 합리적일 수 있다 라는 것을 미얀마인의 소비 문화와 신족 중심 사회의 소비 문화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다른 문화권의 관행도, 이해하기 힘든 다른 문화권의 어떤 모습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고안해낸 현명한 행동임을 깨닫는 경우도 많다. 다소 이상해 보였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만든 현명한, 굉장히 그럴 만한 행동, 이건 사실은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봐도 되겠죠. 합리적인 것임을 깨닫는 경우도 많대요.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이 소를 숭배하고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데에서 비롯된 종교적 음식 금기, 그러니까 소를 숭배하니까 소는 먹지 말아야 해 라고 하는 거고, 이슬람교도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또 혐오하니까 먹지 말아라, 금기, 먹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종교적 음식 금기라는 건. 이거를 환경적 합리성으로 해석한대요. 즉 기존에는 인도인이 소를 먹지 않고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라서 하고 종교적으로만 이유를 댔었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고 본 게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라는 거죠. 피상적으로 볼 때는, 즉 피하면 가죽 피자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볼 때는 종교적인 금기로만 이해될 수 있는 암소 숭배와 음식 금기, 음식으로는 먹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효과적으로 소를 이용하는 지혜가 깔려있다라는 거죠. 즉 환경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인도인한테 지금 막 종교적인 차원에서 소 먹으면 안 된다 하고 금기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를 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거라면서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부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생겨난 이면에는 뭔가 환경적 차원에서 소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면이 숨어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의 관점이죠. 근거를 대줘야 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이 소를 먹지 않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 먹지 않는 게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거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실용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인도인은 종교적 차원에서 나 이용하는 거야, 활용하는 거야 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 구체적인 나름의 이유를 밝혀주는 게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인도의 소는 이라고 하는 거. 인도의 소는 쟁기를 끌고 연료를 공급하며 비료, 우유, 가죽을 제공한다. 우리 뭐 세계 여행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인도에서 소 가죽 같은 걸 진짜 막 엄청나게 커다란 어떤 뭐 틀 같은 데다 집어넣고 엄청 열심히 빨고 세척하고 가공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숭배하는 대상인데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가공하고 빨고 막 이런다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학자가 하는 말이 뭔가 그럴싸하다라는 느낌은 좀 있죠. 인도의 소가 경작지와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인도의 암소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얘기해줘요. 이 암소들은 생태계에서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이 남긴 쓰레기와 찌꺼기를 남김없이 치워주고 우유를 생산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라고 얘기해요. 일단 이 암소라는 게 얼마나 좀 실용적인지, 그래서 인도인들이 사실은 살려두는 거다 하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걸로 이제 서술이 되고 있죠. 그러니 암소를 숭배하고 소고기를 먹지 않는 금기에도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환경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얘기해요.
이거 글쓴이가 너무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그런 금기 속에는 사실 환경적 합리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게 서리법이죠. 이 서리를 통해서 사실은 종교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합리성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 암소들이 생태계에서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며 또는 인도의 소가 경작지와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한다면 이런 식으로 동물인 소가 인간과 경쟁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미리 이야기할게요. 뒷부분 가면은 돼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돼지도 인간과 뭐 경쟁하느니 어쩌느니 뭐 이런 얘기의 관점이 좀 나오기도 해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요. 소의 경우는 소가 이제 자라는 데 있어서 뭐만 주면 되냐면 보통 이제 마른 풀 뭐 이런 것 정도 주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먹을 음식을 막 크게 먹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많이 키운다고 해서 생태계 내에서 인간이 좀 위협을 느낀다든지 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소를 통해서 이런저런 혜택을 얻죠. 우유를 얻는다든지 가죽을 얻는다든지 그러면서도 사람이 먹지는 않는 바닥에 깔려있는 풀 같은 걸 뜯어먹기 때문에 별로 소하고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올 내용이긴 한데 돼지의 경우는 사람이 먹는 밀이나 옥수수나 감자, 콩 이런 걸 먹어 치워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먹을 것도 줄어들게 되죠. 만약에 그 나라가 옥수수나 감자나 콩이나 이런 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된다면 크게 돼지를 위협으로 느끼진 않겠지만 약간 척박한 기후에서 살아가는 뭐 인도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뭔가 사람이 많이 먹는 음식을 가축이 먹게 되면 위협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인도의 소의 경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진 않기 때문에 굳이 소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도 소가 이런저런 부산물들을 내놓기 때문에 엄청 좋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소를 키우는 거다. 소가 내어놓는 어떤 부산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유나 가죽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것이 주는 혜택이 소를 잡아먹는 것보단 더 크기 때문에 이 인도인들은 사실은 환경적 합리성에 의해서 선택한 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는 인도가 예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소를 안 먹고 그랬던 나라는 아니래요. 근데 이제 소가 워낙에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크니까 소를 먹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중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상위층은 소고기 맛있어. 그러니까 그냥 소고기 계속 먹었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들의 입에 맛있으니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불교라고 하는 신앙은 아까 미얀마의 사례를 봐도 알겠지만 올해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바람직하게 잘 살아가면 내세에 좀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불교적 차원에서 공덕만 잘 닦으면 돼 라고 하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라서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큰 인도 사회 같은 데에서도 불교 신념을 잘 이용하면 지도자들이 지배하기가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사회의 하층민들이 막 반기를 들기보다는 불교적 관점에서 지금 현세에 충실하고 불교의 공덕을 잘 닦으면 나도 지금의 사회 지도층처럼 잘 태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도층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불교 신앙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 먹고 싶지만 불교에 굉장히 잘 이제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신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지도층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했기 때문에 불교를 믿고 그들도 소고기를 먹지 않게 되면서 금기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사는 사람들은 맛있으니까 그리고 소고기 구하는 게 그들에게는 어렵지 않으니까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큰 경우 종교적으로 금지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몰라 난 먹을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소를 먹어치우면 불교적인 신념에서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이렇게 돼버리니까 불교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드네요.
그런 측면이 또 잘 드러나는 게 뒷부분에 나오는 이슬람의 사례예요. 그것도 한번 마저 볼게요. 또한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는데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와 상징 체계가 문화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사례도 없다. 이번에는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와 상징 체계, 이걸 이야기할 거고요. 그것이 문화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즉 문화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는데 돼지고기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마다 각각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돼지고기라는 거죠. 돼지고기에 대해서 어떤 곳은 금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을 뭔가 상징화하는 그런 나름의 문화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예측해보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슬람교도는 뭐라고 하냐? 흔히 이 세상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짐승 같은 야만인들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실한 인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돼지고기 먹으면 짐승,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어야 신실, 믿음이 강한 이슬람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돼지고기 금기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요. 이 이슬람교도들은 세계를 야만과 문명, 그리고 이교도와,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아니면 다 이교도 또는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죠. 이교도와 이슬람교도로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요. 이를 판정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돼지고기 금기를 지키는가 여부라는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건 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 종교적인 이유 때문.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금기를 잘 지켜야 이슬람인 이렇게 되는 것.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더 있다 라고 보는 게 글쓴이 또는 인류학자들의 입장이에요. 한번 보면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것도 단순히 종교적 금기 때문만은 아니다. 돼지고기는 선모충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치명적인 탄저병을 옮길 수도 있어 중동지방에서 매우 위험한 음식이래요. 돼지고기의 경우는 선모충증, 우리 이거 들어본 적도 없죠? 관심도 사실 없을 거예요. 뭐 탄저병? 들어는 봤을 수 있지만 나 탄저병이 무서워서 오늘 급식에 나온 돼지불고기 못 먹었어 하는 친구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동지방에서만큼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음식이래요. 그렇다는 것은 중동지방만이 갖고 있는 기후적인 특징이라든지 돼지를 사육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현상이나 환경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위험함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즉 종교적 금기뿐 아니라 돼지고기를 혐오하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위험해서. 이게 이제 돼지고기를 혐오하게 됐던 종교적 금기 이외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돼지 사육은 만약에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해, 많이 먹어. 우리나라처럼 돼지를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하는 시스템이 많이 발달하게 될 거예요. 이 돼지 사육은 중동지방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를 깨뜨릴 위험이 있대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아니 무슨 돼지를 키운다고 해서 중동지방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가 깨지지?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여기 뒤에 나와요. 유목 생활을 하거나 반정착 농경을 하는 아랍인들에게 유목은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도는 거죠. 반정착도 한 군데 완전히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조금 일정 기간 머물다가 떠나게 되는 건 이제 반정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랍인들의 특징인가 봐요. 이런 아랍인들,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유목을 하거나 반정착하는 게 아랍인들의 특징인데 이 아랍인들에게는 돼지가 위협적인 존재래요. 돼지를 끌고는 어디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돼지의 경우는 어디론가 떠돌아다니지 말고 이동하지 말아야 되는 정착의 속성이 있는 게 돼지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둘의 속성이 달라요. 궁합이 안 맞아. 아랍인들의 경우는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돼지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돼지를 키우게 되면 우리의 친척, 사촌, 아는 사람, 친구들 전부 다
유목하면서 또 일정 기간 지나면 어디론가 이동할 텐데 우리는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우리 가족 다 잃어버려.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들은 또 왜 유목해야 될까요? 땅이 좀 척박하고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뭐 작물이 비옥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땅이 어떤 작물을 키웠을 때 금세 척박해지니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좀 그래도 영양가 있는 흙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밀이나 곡식이나 다양한 식품 같은 것들이 다 생산이 충분히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뭔가 자연 생태계에 있어서 인간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종교적인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자면 1, 2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은 돼지고기 금기가 환경적 합리성을 갖는 근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지방에서는 위험하니까 그 중동지방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들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기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야 돼지고기 먹지마 나중에 건강상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진짜 돼지고기 덕후 엄청 맛있어서 진짜 좋아서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말리긴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담배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피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돼지고기도 당장은 내 입에 맛있으니까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더 강력한 차원의 종교적 금기를 씌워버려서 돼지고기 먹는 순간 야만인이 돼버리고 돼지고기 먹는 순간 이슬람인이 아니게 돼.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아예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먹겠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강력한 힘으로 금기시함으로써 사실은 그 이면에 먹어서 잘못될 수 있는 위험함이라든지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차단하려고 하는 나름의 좀 똑똑한 환경적인 합리성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종교적 금기에는 생태학적인 전략과 합리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땅히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다른 측면을 또 얘기합니다. 중국과 대다수 남태평양 섬나라에서는 돼지가 매우 특별하고 좋은 동물이다. 진짜 반면에 반대의 사례죠. 좋게 보는 그런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줘요. 이들 나라에서는 대부분 돼지를 방목하여 기르는데 집안이나 부엌에 돼지가 들어오는 것은 보통이고 애완동물 이상으로 인간과 가깝고 친근하여 인간과 돼지가 함께 살아간다. 이슬람에서 막 혐오했는데 요즘 같이 살아가죠. 그래서 돼지를 조상신에게 바치는 가장 귀한 의뢰용 동물로 숭배하기도 한다. 그만큼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슬람에서는 유목하는 성격이 있어서 돼지를 못 키운다고 했는데 돼지를 방목한다니 뭔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방목은 뭐냐면 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 그대로 가두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집 근처 풀밭이나 이런 데다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이거를 막 여기저기 지역으로 옮기면서 유목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그냥 정착하면서 키우는 건데 그냥 집 근처에다 풀어놓고 키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돼지를 아끼고 잘 키우는 그런 문화도 있고요. 또 다른 문화를 소개하자면 인류학자 로이 라파포트는 뉴기니 고산지대에 사는 쳔바가 마링족 카이코라는 돼지 축제를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카이코라는 돼지 축제. 축제가 돼지 축제야?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좋겠죠. 이 축제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 열린대요. 그러니까 자주 열리는 건 아니야. 그런데 거의 1년 동안이나 계속되죠. 우리가 무슨 축제를 열었을 때 1년 내내 축제를 지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이나 계속 돼지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문화권에서 봤을 땐 뭐야 저 나라는 지금 뭐 먹고 사는데 굉장히 여유롭나? 무슨 축제를 1년이나 하지? 그것도 돼지 축제를?
1년 내내 돼지를 먹거나 즐기는 행동을 어떻게 1년 내내 하지?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나름의 이유를 밝혀줍니다. 돼지 축제를 연구했다고 했고 이 돼지 축제를 1년 동안이나 계속하는 나름의 이유가 여기부터 나와요. 돼지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돼지가 밭을 훼손하게 돼요. 돼지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 앞부분에서도 이슬람 사례를 이제 얘기해 줬는데 얘가 먹는 게 대부분은 밀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인간이 먹는 거예요. 돼지의 개체 수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면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막 밭으로 내려와. 그런데 돼지가 우리 주인의 밭인지 남의 주인의 밭인지 이런 거는 안중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다 먹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웃과 싸움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축제를 열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한대요. 왜 문제가 발생하면 축제를 열어야 되는지 만약에 모른다, 여기까지 봤을 때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축제를 여는 이유에 해당이 되는 걸 거고요. 왜 열까라는 걸 한번 볼게요. 축제를 열어야 할 때가 됐음을 감지하고 카이코 축제를 연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르고 있던 돼지를 대부분 다 잡아서 식량으로 활용해 버린대요. 이 축제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돼지의 개체수를 조정하는 거구나. 뭐를 통해? 먹어치우는 행동을 통해.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돼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소비해요. 다 잡아먹는데요. 그럼 1년 내내 돼지고기, 돼지 불고기, 족발, 돼지 보쌈, 별별 돼지 음식이 다 나오겠네요, 식단에.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2-3달 이내에 이 챈바가 마링족은 여러 부족이 있나 봐요. 2-3달 이내에 다른 부족과 전쟁을 벌여 남아있는 돼지들을 또 제물로 바치는 데 써버린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조상신에게 올리는 제사에도 활용해요. 돼지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겨. 그게 이제 한 12년 정도 지나면 문제가 생기나 봐요. 개체수가 막 늘어나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돼지를 소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 2, 3에 해당되는 게 축제 기간, 돼지, 활용법. 살아있는 생명인데 활용법 하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 돼지를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고도 정말 남았던 최후의 생존 돼지 얘네들은 이제 다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고 계속 키우다가 또 늘어나서 문제가 생겨 한 10년 이상 지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카이코 축제를 하게 되겠죠. 이처럼 돼지 축제는 뭐야 살판 났다고 1년 동안 돼지고기 먹으면서 축제를 벌여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링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활동에 적절한 인구수를 이제 조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부족과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죽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면서 인구수도 조정이 되겠죠. 조금 이렇게 약간 잔인한 것 같은 느낌도 조금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그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건 거죠. 적당한 인구수 그리고 가축수를 조정하고 분배를 하게 되는 과정. 그러면서 부족 간의 질서도 잡히겠죠. 누가 더 우월한지 열등한지 힘이 센지 약한지가 이제 그 관계가 명확해지면서 그 관계를 조절하는 나름의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링족의 축제의 경우는 자원과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구수나 가축수 분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한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이라고 하는 나름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돼지 축제의 의 또는 가치라고 한다면 이렇게 꺽쇠 가로한 부분에 해당이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돼지고기를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맛있게 잘 먹는 사람도 있고 각각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논리가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돼지 숭배나 혐오를 단순히 이건 종교적 차원의 금기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 종교가 이상해 보이거든. 왜 그 종교는 하필이면 소를 못 먹게 하지? 아니면 왜 돼지를 못 먹게 하지? 소는 왜 숭배의 대상이지? 요상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각 문화는 저마다의 합리성을 잘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합리성이야말로 각 문화가 지니고 있는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터득한 지혜이자 그런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 적응하면서 축적한 귀한 지식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밝혀주고 끝맺고 있습니다. 문화적 합리성의 의의를 밝히고 내용이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문화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유사한, 동등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합리적인 것으로 존중해야지 뭐가 막 미개하다, 열등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우리 오늘 살펴봤던 내용의 경우는요. 환경적 손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크게 나오네요. 환경적 합리성으로 해석 가능한 음식 금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고요.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가 말하기를 좀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다른 문화권의 관행이 사실은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나름의 현명한 행동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문화권의 관행을 정리할 거고요. 이 부분은 그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하기 위한 환경적 합리성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이유, 그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인도인의 암소 숭배, 그리고 음식으로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음식 금기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이게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소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기를 인도의 소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다양하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잡아먹는 것보다는 소를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살려둬야 돼. 그러니까 살려두는 방식으로 종교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절대 먹지 못하게끔 만들어준 거였죠. 그러니까 나름의 합리성을 지닌 거였고요. 두 번째, 돼지고기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 요걸 소개하면서 그만큼 문화적 상대주의를 잘 보여주는 게 돼지고기만큼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슬람의 사례, 중국 남태평양 섬나라의 사례, 챈바가 마링족의 사례를 보여줬었습니다. 이슬람의 경우는 금기시했어요. 먹으면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교도라는 말을 이제 썼었죠. 그러니까 먹으면 야만이고, 야만이라고 써야겠다. 미안해요. 야만. 먹으면 야만이고 이교도, 이단이야. 그런데 안 먹으면 문명이고 이슬람이야. 그러니까 먹는 순간 나는 이 이슬람 문화에서 배척당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된 거죠. 이걸 종교적 차원으로 보면 이슬람에서는 왜 굳이 돼지를 못 먹게 하지? 이상해 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중동 지방의 환경을 고려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돼지를 사육하게 되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아랍인들은 정착하지 않고 유목하거나 반정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합이 안 맞아. 아랍인들의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아랍인들에겐 좀 위험한 거예요. 일단은 얘네들을 계속 키우게 되면 한 지역에서 계속 농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토양이 척박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제대로 작물을 수확하기 어려워. 근데 그걸 또 사람이 먹지 못하고 동물에게 돼지를 키우기 위해 다 줘야 되니까 자연 생태계를 지키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나는 돼지를 사육하니까 이곳에 정착해야 되는데 내 친구, 가족 다 다른 곳으로 떠났어. 문화 공동체가 또 와해되겠죠. 그러니까 문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돼지 사육을 안 하는 게 좋아. 사람들이 자꾸 돼지고기 맛있어 하면서 막 먹어 치우게 되면 돼지 사육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마침 위험한 음식이기도 하고 이게 아랍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지도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절대 안 먹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차원에서 강한 금기를 씌웠다라고 보는 게 인류학자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중국이나 남태평양 섬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여기며 숭배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나름의 근거나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금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특별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구나.
그만큼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돼지고기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챔바가 마링족의 돼지 축제, 카이코 축제라는 거였는데 12년에 한 번 정도로 드문드문 열리지만 한 번 열리면 결코 잊혀지지 않을 만큼 1년 동안 굉장히 길게 축제를 열죠. 그것이 어떤 이들이 봤을 때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사실 돼지 수가 너무 심하게 증가하게 되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생태학적인 전략에 의한 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기 교과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되는 부분에서는 대상에 대해 사람들은 누군가는 혐오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완전히 다르게 숭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논리가 다 숨어 있다. 그러니까 혐오가 옳고 숭배는 그르다. 또는 숭배가 옳고 혐오는 그르다 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 금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각 문화나 환경에 따른 합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한다면 각 문화가 오랜 세월 생존하고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고 쌓아왔던 지혜라든지 특수한 환경 조건에 적응하며 축적해온 귀한 지식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봤고요. 학습활동의 내용의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별도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학습활동에 해당되는 답은 선생님이 우리 카톡 단톡방에 선생님이 답을 보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답을 채워보고 그러고 나서 비교하면서 복습하는 용어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